오늘이 24절기 중 정확히 절반인 12번째 절기 대서입니다. 아직 장마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장맛비 대신에 푹푹 찌는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폭염과 장마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전해드린 대로 절기상 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4절기 중 12번째 절기, 그러니까 딱 절반이죠. 그래서 네. 더위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절기 대서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력으로 볼 때는 중복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중복이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요. 이 중복 때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마가 끝나는 시점하고도 얼추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네. 더위가 가장 심한 때다. 바로 대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더위 때문에 염소뿔이 녹는 때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대서가 상당히 폭염이 극심한 때다라는 것을 또 속담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최고 기온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서울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34.1도를 기록했고요. 전북 익산이 36.5도, 경기도 가평이 36.3도, 이 경기도 안성도 35.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고 예. 폭염이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운 데다가 그 습도도 높아서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폭염이 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폭염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지난 19일에 서울하고 경기 4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강원, 영서, 충남, 호남 그리고 오늘 영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고 제주에서도 이 폭염주의보가 현재는 발효 중입니다. 이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풍이 좀 불어 들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 극심했는데요. 네. 이 오늘 이 동쪽 지역이죠. 영남 지역 일부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바닷바람이 불어 들어오곤 있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서쪽 지역에서 남서쪽에서 특히 상당히 강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반대편인 동쪽 이 영남 일부에서도 이 폭염주의보가 좀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인데다가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날씨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은 오늘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본격적으로는 내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라든지 또는 오후 늦게 정도에 비가 좀 오락가락하겠고 이 낮 동안에는 비가 또 소강 상태에 드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청에서 내놓은 강수량은 일요일까지 5에서 한 30mm 정도.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과연 장맛비가 맞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장마 전선이 북한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가까운 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 또는 이 서울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내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주말 동안 남부 지역은 장마 전선이 북한에 있으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래서 네. 장마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앞으로 낮 기온이 한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네. 반면에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장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그러니까 비구름대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낮 기온이 폭염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서울도 한 30도 안팎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무더위만 조심하면 사실 야외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씀처럼 장맛비가 별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비구름대가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됐고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가 된 건데요. 네. 다만 동쪽에서 상당히 이 날씨의 흐름을 막는 벽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압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마전선에 의한 비구름이 서에서 동쪽으로 제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꾸 한반도 북쪽, 그러니까 북한 지방에서 계속 장마전선이 맴돌고 비구름대가 머물고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 또는 남부지방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이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죠. 네. 무더위가 상당히 극심하고 한반도가 이런 더위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드린 대로 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장마전선이 머물기 때문에 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마의 영향을 조금은 받겠습니다만 그 밖의 중부 그리고 남부 지방은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휴가철인데 이게 뭐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언제쯤 내리는지 알아야 휴가 계획에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네. 글쎄요, 장마 기간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제가 지금 주말 동안 비가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요일 한 새벽쯤 되면 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 장마 전선은 계속해서 북한 지방에 머물면서 한반도는 당분간 이제 무더위의 영향 그리고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리는 이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제 화요일쯤 돼서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좀 밀고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수요일 오전쯤에는 이 충청도 그래서 중부 지방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남부 지방에서도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남부 지방은 비가 계속해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 남부 지방의 장마는 지난주 주말에 한번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비 소식이 계속해서 없기 때문에 남부 지방의 장마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다만 다음 주 중반에 내리는 비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중반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마나 내려오고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또는 한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오후치크의 세력의 고기압이 얼마나 밀고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장마 전선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중반 정도는 봐야 올해 장마가 언제 끝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올해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그 지난해보다 온열 질환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름 동안 더 더워지지 않을까 참 걱정인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폭염이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고요. 이에 네. 따라서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예. 또 하나는 지난해는 마른 장마였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장맛비도 꾸준하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예상대로 다음 주 중반쯤에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세력이 완전히 밀고 올라와서 장마 전선이 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완전히 이제 지금보다 더 습하고 더 더운 공기의 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보다 폭염도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요. 예. 덥고 습한 세력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은 비도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상청에서 어제 이 8월 날씨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봤고 네. 기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 첫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아무래도 폭염이 좀 극심하겠다 이렇게 봤고요. 열대야도 물론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강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비가 좀 많이 내릴 가능성, 그래서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늦여름이죠. 이제 8월 마지막 여름이 되겠는데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무더위도 지금보다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 건강 관리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글쎄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기상 이변 상황 그런 것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가 굉장히 현재 뜨거워지고 있고 네. 이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14개월 연속 이 공기 그리고 해양 온도 그러니까 해수면 모두 최고 기록 기온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지구 온난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가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구 온난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바로 이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구의 온도의 평균 상승폭을 산업화가 되기 이전보다 한 1.5도 정도로 제한해 보자.
그러니까 산업화가 있기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은 오르지 않게 해보자라고 협약을 맺었는데 네. 그래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 봤을 때 벌써 1.3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극심한 폭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지구의 어떤 평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반드시 겨울에 혹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폭우가 일어나게 되면 반대적으로 또 지구 평형 관점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폭우, 그로 인한 또 극심한 가뭄 또는 또 폭염에 따른 어느 지역에서는 극심한 혹한 이런 상당히 상반되는 극심한 날씨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더 지속될 것이고 올해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좀 극심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네.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좀 전 지구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날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